자, 정비법으로 넘어갈게요. 19번이죠. 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 우리가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징을 물어본 겁니다. 1번,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는 말을 보는 순간에 어딥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재개발이 아니고 개선사업.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물로서 준공되고 나서 몇 년? 30년 이상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은 노후불량 건물이다. 이거는 재건축 연한수가 되는데 30년 이상이면 300년도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몇 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30년 이상 하면 안 되죠. 30년 이상이면 300년도 되는데 뭐.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그러면 이게 재건축 연한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더라.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이죠. 답은 3번이죠. 쉬운 문제죠. 그죠? 이거는. 재건축이란 것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고 뭐야 됩니까? 양호,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 그 다음에 시장군수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를 합니다. 종전 용적률이나 면적, 기반시설의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30%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하면 공공재건축이다. 그러면 기존 세대수에서 130%가 아니고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16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그죠? 숫자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0입니다, 여러분. 답은 3번에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20번 한번 볼까요? 정비구역 안의 행위 중에서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 허가인데 건물의 건축, 가설 건물을 포함하죠. 그죠? 그리고 뭐도 포함한다? 용도 변경. 대수선은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20번의 출제 의도는요. 도시개발법에 있는 개발행위에서는 대수선을 포함하는데 정비법에서는 대수선을 제외한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니은을 빼고입니다. 니은을 빼고니까 니은이 빠져야 되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플러스 한 개 더 있죠.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지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개발법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대수원이 포함되면 대수원도 허가사항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대수원이 제외되면 정비구역. 그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하나 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벌칙조항인데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안 받고 행위를 하죠. 그럼 벌칙이 3년에 3천이에요. 근데 정비구역은 2년에 2천입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들어갑니다.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써냈습니다. 시공자 선정인데 우리가 시공자 선정 시기가 주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하게 되면 시공자 선정 시기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나오고 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났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는 원래부터 원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시후 이렇게 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다른데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더라. 근데 조합원이 몇 명 이하더라? 예? 50명 이하가 아니고 몇 명 이하? 100명 이하죠. 그죠? 그러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명 이하일 때 정관이 아니고 몇 명 이하? 100명 이하입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규약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죠.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죠. 30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20명입니다. 4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선정하는 총회입니다. 선정을 위한 총회는 20%가 출석하는 게 아닌데요.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거든요. 선정된 시공자를 취소하는 총회는 몇 프로? 20%죠. 그래서 선정을 위한 총회는 과반수 출석 정원이, 그 다음에
그 선정이 됐죠. 현대로. 그러고 나서 그 현대를 갖다가 바꿉니다. 취소하죠. 그럴 때는 얼마? 20%.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에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의합니다. 맞죠? 해야 돼.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니까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가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죠. 이때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죠.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2번 들어갑니다.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임대주택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재개발의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요, 거의 유사한데 차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 가격을 받는다 만다 받고 팔아요. 근데 주택법에 있는 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거든요. 즉 연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만다 기부 체납한다. 그리고 정비법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죠. 그러면 주택법에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요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요청하는 주체가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안 가지고 있는데 토지 면적이 얼마? 90.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 40. 1번.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한다. 자, 재개발이든 주택법이든요, 우선 인수권은요, 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시도한테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우선 인수를 안 하죠. 그럴 때는 국장한테 인수자를 지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입니다. 토지 가격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받아.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하냐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분양가 산정 기준 중 건축비에다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토지 가격이 아니죠. 받기는 맞는데 그 기준 날짜가 공시지가가 아닌데 언제 날짜 기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돼야 됩니다. 틀렸죠? 3번에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면적이 90 미만인데 토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은 안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요청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르는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하는 형태로 전환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답은 3번이 맞네요. 3번이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30회 이후에. 4번에 지분형 주택은요, 주택공사하고 내하고 지분을 반반 가지는 거예요. 그죠? 지분형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일 때 분양 대상자인 내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으로서 규모는 얼마여야 된다? 60 이하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하는 기간은요, 40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이에요. 40년은 뭐 할 때 있는 겁니까? 그렇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 임대기간이 몇 년? 40년. 75%가 동의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에서 나왔네요. 됐습니다. 이제 잘하네요. 23번.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려운 공법을 그렇게 실력 올린다는 게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십니다. 23번. 칭찬 같은데, 칭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한다고 하는데, 저게 칭찬인지 비꼬는 거지. 비꼬는 거로 들립니까?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 23번.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23번. 여러분 지금 매년 지금 시기가요. 9월 중순, 중하순이 감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시기거든요.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프면, 감기 걸리면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은 2월달 한 달하고 안 바꿉니다. 그죠? 지금 하루도 2월달 한 달하고 안 바꾸는 정도로 소중한 시기거든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조금, 여러분들, 이제 바꿔 입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한번. 건강도 챙겨주고, 참. 조합 총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총회. 총회입니다, 총회. 총회는 몇 프로 출석해야 돼요? 10%. 20% 출석하는 게 4개 있죠. 뭐, 창립총회,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 처분계획, 아까 했던 시공자 선정 취소총회. 그리고 조합은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는 게 하나 있죠. 시공자 선정. 그죠? 그리고 의결 볼 때는요, 과반의 과반이거든요. 과반의 과반. 근데 전체의 과반수가 동의해야지 의결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20% 출석한 것 중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의결을 보는 게 있거든요. 사업비가 몇 프로 증가하면 10%. 1번.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관. 임원 관련은요. 임원 관련은 총회 소집할 때 원래 총회 소집 방법은요. 조합장의 직권. 조합은 5분의 1. 대의원 3분의 2인데 임원 관련 사항은 그죠? 얼마? 10분의 1입니다. 5분의 1 아닙니다.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맞습니까? 맞죠? 임원이니까 10분의 1 맞네요. 임원이 사임되거나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임원이 잘리고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임원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2개거든요. 하나는 시장군수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 한 개 더가 뭐냐면 6개월 동안 없으면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임원의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거는 그거네요. 시장군수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총회 의결할 때는 10%가 직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시공자 선정 취소를 의결하는 총회는 20%가 직출한다. 맞네 이것도? 총회 의결 볼 때는 과반의 과반인데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은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아니고 얼마요? 과반수.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전체의 과반수.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분양 신청을 안 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 금액은 빼고 사업비가 10%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에 얼마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답은 4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주택공급입니다. 주택공급.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는 주택공급인데 이걸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몇 개 주는 게 원칙인가요? 한 개 주는 게 원칙이죠.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인데 다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주택. 자, 첫 번째. 토지를 공유했을 때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조심하실 거는요. 시도 조례하고 뭐를 공유했을 때냐면 건물은 아닙니다. 토지를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재건축할 때만. 재개발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로 쓰인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주건 같이 우리가 공공일 때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했을 때는 가진 것만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은 최대 몇 개? 3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개발은 무조건 몇 개다? 1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 세대 한 명이 1개 이상을 들어가고 있으면 또는 2명 이상이 공유를 하면 몇 개 주는 게 원칙인가요? 하나 주는 게 원칙이죠. 이번에 2명 이상이 공유한, 나왔네. 2명 이상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맞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 또는 가격 범위 안에서 2개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뭐라 불러요? 1+1, 1+1이죠. 1+1. 1+1에서 플러스 1 주택은 전용 면적 얼마로 줘야 된다? 60 이하로 줘야 되고, 이거 전매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간 전매가 안 돼요. 여러분 3년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를 모르네. 다음 주에 내야 되겠네. 4번.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나
저 조정지역이 아닌데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럼 몇 개 줄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인데 재건축이래요. 근데 투기할지구는 아니랍니다. 그럼 최대 몇 개? 2개 이하가 아니고 몇 개? 3개. 3개. 답 4번이네요. 그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했습니다. 그러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답은 나왔죠? 4번에서. 25. 주택보호로 넘어갑니다. 주택법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세대 구분형 공동의 개념입니다. 세대를 구분하는 거죠.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 임대인 세대하고 임차인 세대.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어디에서 세대를 구분하냐면 1001호 안에서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이라는 것은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라 돼 구분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죠. 있는이 아니죠. 국민주택의 개념입니다.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공공,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또는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85 이하를 말하기 때문에 등록 사업주체가 민간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탈락. 보입니까 이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어디네요? 역세권이죠. 아파트형 주택과 도색 외주택을 한 세대를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맞죠? 폭 12m의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하고 우리가 예정도로가 있는데 동일한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 기준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별개의 단지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 도로는 몇 메다? 20m. 예정도로는 8m죠. 근데 15m의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20m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단지입니까? 별개의 단지입니까? 동일한 단지죠.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인데 85를 계산하는 방법이 외벽 내부선으로 됩니다. 그리고 85는 일반적 기준인데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되려고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니어야 되고 업 면지역에 되고 그러면 한호 한 세대당 전용 면적이 얼마? 100을 국민주택 규모로 보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수도권을 제외한 일이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26번에 등록사업자에 나왔습니다. 등록입니다, 여러분. 연간 등록 기준은요. 국장한테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연간 단독은 몇 개? 20개. 공동도 몇 개? 20개. 대지는 얼마? 1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가서 뭐 한다? 등록합니다. 근데 누구는 등록을 안 하냐면요. 공공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국가나 지자체는 등록 안 한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 안 한다. 조합 등록 안 한다. 단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할 때. 고용자 등록 안 한다. 단 등록사업주자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근거일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즉 면제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가 없다. 등록 결격사유죠. 등록 결격사유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임원 결격사유하고 똑같아요. 누구냐면 미성년, 피성년, 피한증 후견인, 파산자. 근거일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되기로 한 날부터 1년이고 몇 년?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플러스 한 개 더 붙죠. 등록이 뭐 되고 나서? 말소되고 나서. 말소. 몇 년? 2년. 그래서 1년 아니고 2년입니다. 틀렸습니다. 응? 1년이잖아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2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이 지나야 된다니까. 에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으니까 1년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는 말 아이가, 그러면. 그럼 1년 6개월이면 등록할 수 있나? 안 되지. 5번, 4번 됐다, 조용히 해라.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합니다. 시공. 최근 몇 년간, 5년간 몇 개, 100개 지어본 실적이 있죠. 그럼 몇 층 이하를 지을 수 있다? 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6층을 지을 수도 있어요. 딱 6층. 딱자 적어놨죠. 그죠? 딱 6층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6층까지 돼요.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냐면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3년간 몇 개 이상, 300개 이상을 지어봤죠. 그러면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5층 이하까지만 짓습니다. 5년간 100개면. 최근 5년간 500세대 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 사업자는 6층 이상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6층 이상 주택은 5년간 500개가 아니고 몇 개? 3년간 몇 개? 300개.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3번에서 권고일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2년 지나지 않으면 등록 안 되니까 1년도 등록 안 된다 이가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말하기가 이 말은 뭐냐면 그죠? 1년이 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은 된다 이렇게 반대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72가 27 거꾸로 겠습니다. 72번으로 나이 들어봐라 그래 읽히진다. 노안이 오면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7하고 이거 글자가 바뀌어서 보입니다.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소유권 확보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사업계획 승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이하든지, 그 다음에 권원을 확보했든지 권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8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확보하면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내주는데 여기서 진짜 조심하실 거는요.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됐죠. 그래서 80% 안 됩니다. 몇 프로? 95%. 권은 안 됩니다. 뭘 확보한다? 소유권입니다. 그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1번 정축형 리모델링 경우에 증가되는 세대수가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맞습니까? 맞죠? 정축형 리모델링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분양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 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이 자 이거 조심해라고 했어요. 10만 미만이면 누가 되고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누가 된다고요? 도지사. 누구는 공통이더라? 트, 광, 대도시는 공통. 맞네. 맞죠? 그 다음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면 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는 첫 번째 국가 내지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지 누구는 아니다.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에서가 필요한데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경우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갈 수 있다?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나가야 돼요?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죠?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대지 뭘 확보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권 몇 프로? 그렇지, 100%가 원칙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소유권 100%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답은 3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문제네요. 조합 문제. 28번.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봐라.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받고 나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부족하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추가 모집은 한 번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하려면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추가 모집 승인.
받아서 한 번만 되고 추가 모집할 때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추가 모집이 됐지.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 바꿔야 되냐면요. 조합 문을 닫는 시기가 있어요. 조합 문을 언제 닫아삐냐면, 언제 닫는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에 문 닫아삐입니다. 그러고 니은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합을 충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거주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85로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지 가입하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간론에 들어갈 말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번. 29번은 처음 보는 문제죠. 풀었습니까? 건너뛰습니까? 건너뛰라고 했잖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읽는 순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여러분들은 이제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문제를 풀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죠? 풀어도 못 풉니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입력된 것이 없으니까 출력될 일이 없죠. 입력된 것도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입력된 것도 출력이 안 되는데, 입력된 적이 없는 것이 출력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막 폴더를 막 뒤져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건너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게 왜 건너뛰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AI가 아니거든요. 사람이라서 야를 풀게 되면 야를 풀었던 영향력이 어디에 영향력이 가냐면 다음 문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 때 사람이 기가 빠져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바로 건너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연습을 갖다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보고 바로 꼬리 내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없다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어. 와, 얘하고 붙어가 이기겠다, 지겠다를 알아, 몰라? 그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알죠? 그래서 오늘 포스가, 와, 저 강적이네.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 바로 가야지. 괜히 거기서 시비 걸면 큰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둘 다죠. 똥은 둘 다네.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저도 해설 안 할 겁니다. 나 알긴 아는데 해설 안 한다. 안다. 아는데 지금 새로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 앞으로 새로운 거는 내가 수업 안 한다니까. 새로운 걸 해봐야 뭐 할기고, 한 명을 위해서 찾아오면 설명해 줄 테니까 찾아오세요. 30분. 궁금해하지도 마라. 30분. 몰라. 궁시렁 되지 마라. 조용히 해라. 30분. 30분. 풀지도 마라. 절대평가 시험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은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100점, 전 과목 100점으로 합격했다 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점으로 합격해도요, 작년 꼴등 밑에 들어가서 계약서 쓰는 것보다 새로 배워야 돼요. 상대평가 시험은 안 해요. 그 절대평가 시험은 그래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롭게 빨리 합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선 성적으로 합격하려고 공부에 목숨 떼어놓고 할 필요는 없다. 합격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합격할 때 효율적인 합격이라는 게 그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치르는 문제들, 그죠? 80문제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 6과목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4과목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2과목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2차 수업이니까 4과목 또는 6과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공법 60 받아야 돼요? 60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공법 180점이면 합격합니다. 180. 만점이 100점이 시험이 아니고요. 만점은 100점 아닙니다.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 그러니까 20점은 과감하게 날려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1차 과목이 여러분 민법 몇 점이에요? 40문제니까 100점. 개론도 10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점은 80점이라니까요. 나머지 과목에서 몇 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락 40. 그 개론 40 받아서 민법 몇 점 받으면 돼요? 80. 민법 90 받으면 필요 없어요. 10점은. 40 플러스 90이면 130점이잖아. 필요 없는 점수를 말라 받아. 그래서 80점의 의미를 마무리를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데 80점을 받아란 말 아니면 90 받아도 되는데 80점을 만점으로 생각하고 책을 볼 때 하고요. 만점을 100점으로 볼 때 책을 볼 때 책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점이 80이니까 그다음부터 날릴 게 생겨요. 몰라. 확 찌집히면 돼. 책을 갖다 확 이렇게. 진짜인데.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가져와. 이래가지고 호직해서 확 찌집혔습니다. 책을. 확. 합격했다 떨어졌다?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합격했죠, 당연히. 당연히 합격했죠. 보지 마. 이거만 봐. 끝. 60점 넣어줘. 60이면 되는데, 뭐. 나머지 과목 쌤들한테 가서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콱. 10분이면 다 찍어피죠. 쌤들 보면 알거든. 볼 필요 없고. 요거만 봐. 끝. 30번. 효율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제낄 건 제끼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요거는 여러분 출제 의도가, 분양가 상한제에 보면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년, 5년, 3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다든지 애가 학기 중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사하기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는데 그 사유 중에 주택법의 전매 가능 사유가 포함돼요. 근데 주택법의 전매 가능 사유 중에서 2개는 빼고 다 돼요. 2개는 빼야 돼. 그 2개가 바로 뭐냐면 요 30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30번 문제 되게 어렵고 그걸 아는 분한테는 쉬운 건데 30번 문제 출제 의도는 그 2개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출제했는데, 그죠? 그 2개 바로 뭐냐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말할 때 정려하는 거, 정려. 그리고 실직 파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죠. 그 2개는 주택법에 가면 전매 가능 사유인데, 그죠?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뭐나이다?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2개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함정을 파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2개를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낸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직계 비속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럼 당연히 거주한 것으로 봐주죠. 그다음에 실직 파산은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생업, 취약, 질병 등으로 해외 체류라든지 다른 주택 건설을 이전할 때도 거주한 것으로 봐주죠. 그다음에 혼인,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계속 거주를 하는 자가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일 때는 남은 기간을 승계받아서 거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공급받은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할 때는 전매는 투기할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에서 전매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하고 미음입니다.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니은 미음을 빼고죠. 기억, 디귿, 리얼. 기억, 디귿, 리얼. 답 4번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30번은 오늘을 기점으로 안 틀리면 돼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원문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내지는 요약집이나 순나무책을 찾아가가지고 보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놓으면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통인데 입주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 상한제 공급받은 자가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지위가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인데 여러분 이 문제 좀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사업주체 동의가 바뀌었어요. 개정됐죠. 사업이란 말 좀 사업주체를 좀 지어줄래요? 누구 동의입니까? 주택공사 동의로 개정됐습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동의가 아니고 주택공사 동의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죽읍니까?
400까지 하고 주택공사동입니다, 여러분. 개정됐습니다. 자, 1번.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할 때 어디로 들어가면 안 된다? 수도권은 안 되죠. 맞죠? 2번. 입주로 생긴 지위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부 주면 안 되죠. 얼마를 줘야 돼요? 일부.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면 돼? 안 돼? 되죠.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분양가 상한제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가 시행될 때는 경매공매가 들어가는데 못 팔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32번에 건축법이네요. 그죠? 건축법령상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받는 건물 맞습니까? 맞죠? 지붕과 기둥, OR 벽이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받는 건물 맞네요. 이번에 하나의 건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면 대형 건물 63빌딩, 롯데 월드타워, 그 건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 토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형 건물 롯데 월드타워 또는 63빌딩, 두 번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세 번째 잠실 야구장 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도시 군 계획 시설, 네 번째 지하상가, 다섯 번째 지을 때는 두 필지인데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합칠 것을 조건을 했을 때, 마지막이 합병은 안 돼요. 집안 도면 축척이 달라가지고 합병은 안 되는데 뭐가 동일하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죠. 그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 2번입니다. 전통 건조물은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있죠. 자, 첫 번째, 뭐가 건축법 적용을 안 받냐면요, 첫 번째는 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지정 문화유산,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 다음에 선로 부지에 있어야 돼요.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급수, 급유, 급탄시설, 하천구역에 있는 수문조작실,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 이동이 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전통 건조물은 건축법 적용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당한다. 적용 받는 건물입니다. 이거 전통 건조물은. 시험에 전통 건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전통 건조물을 보는 순간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해 풉니다. 그냥 지가 시험에서 지정하고 풉니다. 그 다음에 내력백 면적을 20을 뭡니까? 해체하죠. 정설 해체하면 무조건 뭔데요? 대수선이죠. 수선 변경할 때 얼마? 30. 높이 6m 넘는 굴뚝은 축조 신고한다. 여러분, 공작물에서 일부 공작물이 축조할 때 신고하잖아요. 그죠? 탑 6 아니고 탑 4입니다. 어디에서 수업 듣고 와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다른 데 수업 듣고까지 갑자기 제 수업 듣는 분 나가주세요, 지금. 자, 수업 듣던 대로 가세요. 오지 마세요. 자, 탑, 4, 굴, 철, 6, 고, 8.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굴 6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서 나와버렸다? 3번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33번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 관련 내용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허가 받았죠?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취소, 하여야 한다.
건축하는 이러면 허가받고 2년에 착공해야 되고 안 하면 취소해야 됩니다. 주택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이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고 신고 대상 건물은요. 1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실효된다. 2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정축은 이걸 신고네요. 정축은 85 이내 높이 3m 이하는 신고죠. 신고를 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네. 네가 답이네. 허가권자는 연면적 3천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물은요. 바닥 면적이 3천이 아니고 얼마? 1000. 바닥 면적 1000입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3천이 아닙니다. 공사비 몇 프로? 1%입니다. 1%. 3천 틀렸네요. 허가권자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물 건축을 허가할 때 주거환경에 부적합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에 부적합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는요.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지 종교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은 아닙니다. 종교시설은 허가는 옵니다. 위락하고 뭐만요? 숙박시설. 거부할 때는 건축인의 뭘 거친다? 심의. A광역시 B구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짜리 창고는 대형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장과 창고는 대형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A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B구청장한테 가야 됩니다. 대형을 안 봐요. 창고하고 공장은 빼고거든요. 제외죠.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답보다는 답이 아닌 것들이 주옥 같은 지문들이 많네요. 답보다는 답이 아닌 거. 34번 볼까요?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의 종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작년에 이제 이 구조 안전 확인하는 서류가 확인하는 건물이 이게 시험에 의외로 잘 됩니다.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거. 뭐로 나왔냐면 이걸 변형해가지고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물하고 똑같아요. 구조 안전 확인 건물하고. 그래서 작년에 내진 능력으로 작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층수가 몇 층? 2층. 목조는 3층. 연면적은 200. 목조는 500.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를 그리는 몇 m? 10m.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단독이나 공동은요. 규모를 안 따지고 그죠? 전부 다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단독이나 공동은 무조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인데 2층 500, 2층 500, 2층 500, 2층 500. 답 5번이네. 13구 10m 맞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한번 볼까요?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 시험에 진짜 잘 냅니다. 조경이 문제 나왔다 이러면 거의 답은 물류시설이 답입니다. 1번. 조경과 대지 분할 제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조경을 안 해야 된다. 자, 공장 조경 안 하는 게 있죠. 자, 공장은 세 가지가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 대지 면적은 5천. 공장의 면적은 얼마요? 1,500. 어디 안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류시설도 얼마요? 1,500. 단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어도 어디에 있으면 조경을 해야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나머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가설건물, 염분이 있더라, 그 다음에 축사협이더라, 이러면 조경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공장인데 2,000이라고 했잖아. 1,500 미만이 아니잖아. 그러면 조경을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틀렸네요? 틀리잖아. 물류시설인데 1,500 미만이니까 조경 안 하는데 에이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되죠. 옥상 조경 면적은 얼마까지를 대지 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준다? 3분의 2. 상업지역에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함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기타.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는데 혼자서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 어떻게 할꼬? 밖에서 불러줄까? 마이크를 한 개 빌려가지고 밖에서 불러줄까?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문제가 없어가지고 불러줄 수가 없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불러줄 건데. 이래 불러주면 여러분들, 맞다, 이래 생각날 건데. 해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대해서, 건물이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죠. 건물이 없으면요, 개발행위로 가야 돼요. 주거지역 60 미만은 분할할 수 없다. 숫자는 맞거든요. 근데 앞에가 틀렸죠.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건물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난개발. 개발행위로 가야 됩니다. 그게 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에서 올래요. 그 다음, 36. 일종 건성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일종 건성이 아닌 거. 바닥 면적 200인 부동산 중개업소. 1종, 2종? 2종이에요, 2종. 부동산 중개업소는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30 미만이면 1종입니다. 그리고 30에서 이상 500 미만이죠. 그러면 2종이에요. 500 이상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그래서 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몇 종이에요? 2종입니다. 2종. 2종. 1종 아니죠. 그리고 슈퍼마켓 200. 1000 미만까지는 1종. 1000 이상이 되면 판매. 동물병원 300 미만까지는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은요, 300 미만까지는 1종이에요, 1종. 원래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전부 다가 2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정했어요. 300 미만까지는 1종.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에도 동물미용실이 들어옵니다.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머리 한번 깎는데 머리 한번 깎는데 10만원씩 하죠. 10만원. 저희 집 개 머리 깎을 때 10만원씩 합니다. 저는 8,000원짜리 깎는데 개는 10만원짜리 깎습니다. 자, 진짜. 그래도 아껴가지고 10만원짜리 깎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가 잘못됐습니다. 300 했기 때문에 몇 종? 300 미만은 1종이고 300 이상이 되면 2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제를 잘못했습니다. 야도 300 했기 때문에 2종이에요, 2종.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이런 것들은 규모를 안 따지고 무조건 몇 종? 1종. 휴게 음식점 300 미만까지는 1종이죠. 휴게 음식점이 300 이상이 되면 뭐야? 2종이죠. 휴게 음식점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출제할 때 동물병원을 갖다 200으로 했는데 전부 다 200이잖아요. 그 야를 갖다가 이게 숫자를 갖다가 안 바꿨어. 문제를 내면서 실수해가지고. 전부 다 200인데 200으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야를 잘못 냈습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이 상태로 보면 답은 두 개입니다. 1종이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은요, 2종이에요, 여러분들. 동물병원은 300 미만이 1종입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300이니까 300 이상이죠. 그러니까 2종이 됩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두 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복수 정답이 한 번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수 정답이나 정답 없음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진짜 문제가 배려 깊은 문제죠. 그런 까지 연습까지 다 시켜주니까. 자, 그 다음에 37번. 사용승인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건축법 사용승인입니다. 건축법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7일.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 건물을 건축을 받아서 한 동을 우선 공사 완료하면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원래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자가 지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감리자가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임시로 쓸 수도 있겠죠.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한 번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 연장할 때 연장 횟수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가 되면 며칠? 7일 검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안 받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임상 승인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횟수나 기간도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4번, 38번. 건물의 층수 높이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건물이 보기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평균 층수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층수가 그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5층이고 뒤에서 6층이면 6층이에요. 건물의 층수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만 4m지 층의 구분이 명확하면 7m, 8m도 한 개의 층이 될 수 있어요.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층고가 1층 건물인데 층고가 어마무시하게 높아가지고 안에 다락 같은 거 넣어놓는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복층으로. 그래서 무조건 4m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4m, 층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 1층 전체에 피로티 구조가 된 공동주택에서는 피로티는 높이 계산할 때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피로티 조심하라고 했죠. 피로티가 바닥 면적에서 여러분 제외되려고 그러면 피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주차에 전용된다든지 공동주택에서는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가로구역에 따르는 높이 제한을 질 때도 피로티 청구를 빼고 계산한다. 따라두시면 좋아요. 잘 내줘 시험에서.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이 있습니다. 당의 건물 바닥 면적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의 8분의 1? 건축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뭐의 8분의 1이라고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로 높이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 부분의 높이가 몇 메다를 넘으면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한해서 높이에 포함된다라고 5번 했죠. 옥상에 승강기탑이 땅의 건물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몇 메다를 넘으면 12를 넘죠. 넘는 부분은 높이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의 8분의 1입니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 건축 면적. 답은 5번이죠. 그 다음 39. 농지법으로 들어갑니다. 농지법은 여러분들 랜드 하나 무료 강의에 가면 2시간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교재는 요약집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농지법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히 그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지 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농지를 갖다가 농지 원래 목적대로 안 쓰죠. 그러면 농지를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죠. 예를 들자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을 했거든요. 그럼 주말 체험 영농에 써야 되는데 주말 체험 영농을 안 하고요. 연말에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전화만 하는 거야. 그럼 그 농지는 팔아야 돼요. 그럼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해야 될 면적을 초과해서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농지를 팔아야 돼요. 초과한 부분은. 전용한다라고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농지를 취득을 했거든. 근데 전용을 안 해. 그러면 그 농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얼마네? 일정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봐봐요.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주말로 안 쓴다. 전용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그러니까 1년입니다. 1년 안에 처분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분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상황은 종결돼요. 그런데 처분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처분을 안 하면, 야, 봐라, 이러면서 처분해라라고 뭐를 내리냐면 명령을 내려요. 명령의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내린데 명령에 응해가지고, 야가 처분을 하잖아. 그러면 상황은 종결되는 겁니다. 근데 명령을 내릴 때만 훅 기고 있네. 하면서 명령에 뭐하더라?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명령 불응에 대해서 명령을 안 따랐잖아요. 그죠? 명령을 안 따른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재가 그 유명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 강제금은요,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씩 부과합니다. 언제 동안? 3,000년을 부과할 수 있어요. 야는 1년에 1번씩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3,000년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 내야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내냐면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정가 같은데,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높은 거예요. 높은 것 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높은 것의 25%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몇 프로요? 25%. 25%면 여러분들 4년 지나면요 100%죠. 몰수예요, 몰수. 안 팔 수 없죠, 도저히. 그래서 끝내줍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6개월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입니다. 6개월은 못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팔려고 이게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뭐도 할 수 있냐면, 도저히 내가 팔 자신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사도라고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매수청권을 행사하냐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때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뭐 해준다? 매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처분 의무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 관련 문제인데, 처분 의무에 대한 셈이다 오는 것은 했죠.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니까? 공직에 국회의원 당선된 거야. 그리고 선거로 공직에 취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안에는 처분 의무가 어떻게 됩니까? 면제되겠죠. 맞습니까? 예. 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군대 갔다든지 뭐 하는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소유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되면, 소유상한을 초과한 것이 판명이 되죠. 그러면 전부를 처분하는 게 아니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야 돼요. 이 소유상한은 뭐냐면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냐면 2만 제곱미터예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다가 인호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얼마? 2만입니다. 근데 그 면적을 초과하죠. 그러면 초과 부분은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됩니다. 처분 의무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아니라니까. 6개월은 명령 내리는 기간이에요. 사유가 발생한다 몇 년이라고 해서 아까 배웠어요? 1년.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시, 군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농어촌공사. 명령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가 아니고 실가 또는 감정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20%가 아니고 몇 프로? 25%.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3,000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25%이기 때문에 4년 지나면요, 몰수돼요, 몰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도 잘 내는 문제죠. 단순 암기입니다. 위탁 경영 사유, 임대차 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골라봐라 했습니다.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 요런 사유가 있으면 내가 농사를 짓다가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군대 갔네요. 3개월 동안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네요. 국내 여행은 안 됩니다. 국외 여행을 하는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할 때, 크루즈 갈 때 크루즈. 세계 일주 크루즈로 갑니다. 그러면 위탁 경영하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은 지가 짓고 나머지는 위탁 경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3개월 미만이 아니고 6개월 미만이면 위탁 경영할 수 있어요. 3개월 아니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틀린 거는요, 위탁 경영이 안 되는 거는 몇 번이냐면, 니은입니다, 니은. 선거로 공직에 취임했다, 군대 간다, 학교 간다,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요런 등등이 위탁 경영하는 사유입니다. 위탁 경영 사유를 골라봐라 했기 때문에, 뭐 빼고, 니은 빼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 1회 모의고사라서,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문제가 엄청나게 쉬운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뭐, 킬러 문제는 하나 정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급 난이도에 다 맞췄거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급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문제는 계속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는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아직까지 구멍이 뚫려 있는지 그 구멍을 메우는 작업. 그래가지고, 몇 점을 메우면 되냐면, 지금 점수에서 일주일에 1개에서 1개 반 정도만 더 맞춘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훌륭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기라고 1회 모의고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식사 만나야 되시면 감사합니다.